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6일 플라톤 인문학 TV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제 지인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진보를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보수는 독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보수가 독도 문제를 외면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다만 독도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보수는 독도 문제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독도 문제를 보수가 과연 그렇게 용납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전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1950년 일본이 독도 탐사를 목적으로 배를 보냈을 때 독도 수호대를 조직해서 독도를 수호한 것도 이승만 정부입니다. 또 해상 평화구역을 설정해서 일본의 배가 독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도 이승만 정부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팩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방관하지만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왜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도 문제를 자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역사적인 문제를 딱 차치하면서, 야, 우리 이 안용복 문제도 있고, 우리가 독도를 시료 지배를 과거에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의 독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지금 우리가 독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죠. 국제 정세는 지금 누가 독도를 지배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과거에 누가 어떻게 이게 땅이 누구 영토를 보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독도 영토 문제를 보자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저 만주 땅 우리 땅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초부터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땅에서는 주인이 바뀐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누가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역사를 두고, 이거는 과거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지금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샀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 집을 사잖아요. 그 이후로는 우리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집이. 그러면 그 전에 거는 그 전에 집주인이 와가지고, 야, 과거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거 우리한테 달라.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뭘까? 그럼 이 독도를 좀 둘러싸고 이제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일본뿐일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죠. 응?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논하는 것일 뿐이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독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략적 위치가 증명이 된 것이 언제냐 하면 러일 전쟁 때예요. 러일 전쟁. 자, 그럼 우리가 러일 전쟁을 왜 일어났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러일 전쟁 때 독도가 러일 전쟁에 일본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러일 전쟁이 터졌고 독도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러일 전쟁이 왜 났을까요? 단순히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일본 놈들이 조선을 먹고 싶고 어, 이 자신의 침략적 야욕을 전 세계에 드러내려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세력은 나쁜 놈, 어떤 세력은 좋은 놈, 어떤 세력은 침략자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역사는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그건 편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반일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는 러시아와 영국이 이 패권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이 밖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으로 진출해야 돼요. 해양으로, 바다를. 그래서 러시아가 그 패권적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얻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항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발트해로 진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영국이 막았어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어디로 진출하려고 해요? 발트해와 그 서방세 그 대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트해서 거기서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발트해로 진출하는 것을 지금 서방 국가들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하니까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다가 막혀. 파키스탄 지역으로도 진출하려다가 막혀. 이렇게 뺑 돌아오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한반도까지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반도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냐? 2차 아편전쟁 때 러시아가 중국과 영국을 이렇게 중재해주는 대가로 연해주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게 큰 겁니다. 이게. 그 연해주 땅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연해주 땅을 차지하면서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해주 땅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다 건너 일본이 닿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일본을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저 러시아가 조선을 먹고 우리까지 오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발트해에 있던 그 러시아의 그 함대나 그 군사들을
시베리아 항 철도를 통해서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철도가 뭐 낭만 철도 뭐 이게 관광지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조선을 침략하고 일본을 뻗어나가기 위한 교두부 그 장치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영국도 뭐예요? 이게 지금 발트에서 다 막았는데 조선까지 오기가 너무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에 한 번 와봤어요. 언제? 거문도 사건 때. 근데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왜? 보급로가 길어지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영국과 일본이. 일본은 뭐예요?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아야 되고 영국은 어떻게 돼요? 이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에 항구가 많잖아요. 부산항, 원산항, 평택항, 뭐 서귀포항 항구가 많잖아요. 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얼지 않는 항구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가 크게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러시아를 둘러싼 영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요. 그래서 영일동맹이라는 것을 맺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남하하는 수준에서 그치려고 하다가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관 파천이 뭐예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사건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사건이에요. 자,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그 황제를 보호하는 건 뭐예요? 러시아 측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모든 이권들을 다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광산 개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권을 다 러시아가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뭐예요? 야, 이렇게 저렇게 이권을 내주고 하면 이 조선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도 위협인데? 야, 안 되겠다. 이 러시아를 막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영국이 그거를 부추겨요. 야, 조선은 식민지화나 영국이 얘기해요. 일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 영국과 미국이 얘기를 해요. 가스라테프트 미략이 있는지 미략이라는 문서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서로 교감을 했단 말이에요. 가스라와 테프트가. 응? 가스 외무공사와 테프트 외무공사가 교감을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의 정세적인 흐름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걱정도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걱정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시작한 지가 불과 한 20년 안팎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영국의 식민지 경영을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 식민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보고 와요. 항만도 만들어줘야죠. 식민지 그거 같으면 철도도 만들어야죠. 또 식민지 사람들한테 기술도 조금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만들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그럼 교육 사업 해야죠. 그리고 뭐야? 이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 법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영국 법에 적용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식개혁을 해야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난 널 잡아먹어서 이제 갈취할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식민지 경영을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이게 무지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구나.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뭐예요? 조선 정벌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예요, 처음. 그래서 정한론이 나왔을 때, 야, 이거 안 돼. 일본 내부에서, 야, 조선을 정벌해야지. 할 때, 이건 안 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야, 너네 안 싸워? 그럼 너 기술 지원 안 해줘? 근대화 너희 안 시킬 거야? 너 우리 편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때려 붙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뭐예요? 자기가 근대화 되지 않으면은 러시아에 먹힌다고 생각이 있는데, 러시아가, 영국하고 미국이 기술 안 주고 근대화에 협조를 안 한다? 이거 큰일인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실은 참전을 하고 개시를 한 것이 러일 전쟁이에요. 이 러일 전쟁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해상 기지로서 일본 전함들의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함들이 이 독도에 있던 함대와 이런 그 군대들이 이 연해주로 상륙하는데 1시간이면 가요. 아, 100km 하루인가요?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리가. 그리고 한국 전투기로도 한 2시간 정도면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독도가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그 중요한 거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한 거인 거예요. 또 러시아 쪽에서는 뭐예요? 이 독도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서방 세계의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자유주의 국가죠. 자유주의 국가들에 있는 상태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투기들이 그래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해요? 일본이 독도 망언했다. 교과서 뭐 어쩌고저쩌고.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논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으면 돼요. 그거는 누구를 미워하고 저놈은 침략자 근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국가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 논쟁을 우리가 하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독도 문제 이렇게. 그런데 제일 큰 그보다 더 큰 직접적인 위협은 뭐예요?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다. 러시아가 자꾸 전투기 보내고 응? 중국이랑 같이 전투기 보내고 연합훈련하고 그 위해서 가디즈를 자꾸 넘어오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군사적인 실질적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간접적인 것이지만 군사적인 건 직접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선순위를 무엇에다 둬야 돼요?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그놈들한테 둬야지. 러시아, 중국. 왜 간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자꾸 맞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지금 러시아의 군대가 다 우크라이나로 가 있죠. 그 배후가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 반대편이죠. 여기서 뭐야? 미군이 와갖고 같이 훈련한단 말이에요. 훈련. 그러면 일본 훈련이 내가 근데 자꾸 이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 뒤통수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디즈를 자꾸 침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거기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일본은 군사적인 우리가 위협을 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왜?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의 군대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가질 수 없어요. 단 수비형 자위대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고 싶다 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개정했다고 하는 게, 야, 내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뭐 정상적인 국가 되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이제 막 그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 막 쳐들어가도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서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미국은 누구의 동맹이에요? 한국과 동맹이에요. 그럼 미국이 이거 안 되죠. 그리고 뭐예요? 일본이 자기 스스로 막 하려고 해도 중국, 러시아가 만만한 대륙이 아니에요. 그 일본은 실질적 군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여지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역사는 역사 논쟁에서 해결하고, 제일 큰 위협은 바로 무엇이다? 러시아는 직접적 위협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대응을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 문제를 이런 국제 정세적 흐름과 봐서 제일 큰 위협은 중국, 러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을 생각하고, 거기서 독도의 역사적인 문제도 그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독도 문제를 보수가 바라보는 독도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독도는 보수고 진보고 우리가 좌시할 수만, 우리가 몰라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런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독도와 일본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국제 정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일본과의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미국과의 문제도 걸쳐져 있다는 거.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